음, 안녕하세요. 좀 쉬셨나요? 이제 첫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야기했듯이 이 시간에는 이 과목을 진행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울러서 시간이 됐을 때 이 과목이 갖게 되는 의의와 기능까지를 설명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보호 관찰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보호와 관찰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죠. 이 교과목은 범죄자에 대해서 보호적 기능과 범죄 억제적 성격의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형사정책적 의미와 보호관찰의 제도적 의의에 이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의 목표는 보호관찰의 이념과 역사, 그리고 각국의 운영 전략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으로는 보호관찰의 의의와 역사, 연계지어서 보호관찰의 이념 및 기능을 살펴본 후에 외국의 보호관찰들의 제도들을 이해하고 또 최근의 각국의 전략들을 소개한 다음에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토의 토론식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토의 토론을 위한 자료들은 실생활에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가능하다면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영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인지,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이러는데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전체 평가가 100점이라면은 출석은 20점, 기말을 내 40점, 중간평가 20점, 그 나머지 20점은 여러분들의 참여도와 기타 과제물에 대한 평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보호관찰이란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들, 무엇이 정말 또 그러면 사회 문제이죠? 우리는 범죄도 하나의 큰 사회 문제로서 인류가 해결해 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범죄 문제를 들었는데, 어떤 경우는 사회 환경이 또 사회 문제로서 크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회 문제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해요. 어떤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사회 문제화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문제라고 인식한다는데,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들, 그런 요구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이걸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보호관찰은 범죄가 우리 사회적 문제다, 그 인식을,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우리 사회가 당사자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한다.
모두가 고통을 느끼고 인식을 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한다. 범죄 문제를. 자, 우리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게 보호관찰의 어쩌면은 기원이자 발전해온 것들이 있고 오늘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는 폭넓게 이렇게 변해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보호관찰에 대해서를 제도적으로 이해하자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해를 할까요? 오늘은 보호관찰 수업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하고 의의와 의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이 영미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그 역사와 보호관찰이 갖게 된 기원, 거기에 포함된 이념과 기능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호관찰이 형사정책 체계 시스템 속에서 우리 형사정책 시스템 그러면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교정과 물론 오늘날의 사인의 처우들 그 이후의 어떤 처우들 있죠. 갱생보호나 가석방이나 모든 걸 포함한 그런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보호관찰은 과연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운용되는가 이 부분들을 영상 자료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재밌는 영화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걸 파악해보고 토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과제물을 받아서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해보는 그런 피드백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듯이 보호관찰은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에서 그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영미의 보호관찰과 오늘날 유럽의 보호관찰들의 어떤 발전 방향, 전략까지 살펴본 다음에는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걸로 중간고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중간고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이란 논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쟁점에 대한 생각들은 무엇이었던지 그리고 그걸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거든. 어떤 시험이든지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들은 나는 거기에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졌는가 하는 부분들은 단지 중간고사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에 대해서 또 기술적으로 이런 방법론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제 의의와 이념과 기능과 애국의 발전 내온 어떤 역사들, 그다음에 오늘날 다른 나라들의 보호관찰 제도 운영의 전략들을 살펴봤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제도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사인의 처우로서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 영역이 이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스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살펴본 다음에 보호관찰 제도의 의의를 정리할 겁니다. 협의의 보호관찰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다음에 광의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보호와 관찰은 두 개는 어떤 역할일까? 두 개를 통틀어서 보호관찰이라고 했을 때 그 의의는 무엇일까? 다음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같은 보호관찰인데 그 성격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는. 그러고 나면 보호적 기능과
관찰적 어떤 기능 사이에서는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지금 되어 있을까? 소위 보호관찰 제도의 오늘날의 어떤 모습들, 현황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다 더 허용적이고 개별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면 아무래도 보호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사회에서의 일반 사회에서 또 시민들이 우리는 사회 안전이 중요하지 자선이 몹시 우선이다 라고 하는 요구가 강경할 때는, 최근에 교정도 그렇거든. 보수 강경 노선으로 해기했다. 또는 뭐 음모론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형도 엄중해지고 처우도 좀 일반 사회의 안전 쪽에다가 더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호관찰도 최근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과정들 전부 이념적인 것들, 현황들을 다 봤으면은 정말로 보호관찰은 왜 필요한지, 범죄의 현장 속에서 소위 교정이란 틀 속에 보호관찰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교정에서의 보호관찰의 기능 또는 보호관찰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늘 우리가 형사정책이 발전하면서 어느 쪽에 치우쳐졌냐면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과 가해자를 어떻게 사회에서 받아들일까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라진 피해자가 있는, 사라졌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피해자도 당사자일 수 있지만은 함께 고통을 겪는 직접적 당사자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만큼의 당사자들은 또 가족이 있죠. 또 그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지역사회라는, 그래서 피해자의 범위도 넓게 보면은 당사자와 그 범죄자 피해자의 가족과 그 지역사회를 포함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호관찰 측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고민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지적 접근들, 어떻게 원조를 할까, 그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까, 고통을 어떻게 치료하며, 이런 부분에 이제 각국에서 관심을 더 갖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해나가고, 거기에 관련 지은다면은 치료적 사법, 치료적 교정, 회복적 사법은 어떤 의미며 그것이 보호관찰과는 어떻게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해들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가장 실효성 있게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많이 들어봤죠? 수강명령, 전자발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 어떤 방향이어야 될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호관찰에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 측면, 그리고 소위 기법,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의의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론의 어떤 지식체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보호관찰을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는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도 협의해서 최협의에서 협으로, 광의로, 최광의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얼만큼 더
비용과 효과성의 측면에서의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와 관련성의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변해왔었는데 거기에 있는 범죄자 처우 모델, 소위 교종의 처우 모델들이 발전은 보호관찰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의 안정, 일반 사회의 안전을 더 강조하다 보면은 교종은 굉장히 억압적일 것이고 오랫동안 구금했으면 좋겠고 보다 강도 높은 어떤 형벌 집행을 통해서 범죄성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늘 그런데 거기엔 고민이 있죠. 그렇다고 범죄가 줄어들었던가? 그렇다고 범죄는 강력범죄가 더 사라졌던가? 사회가 정말 더 안전해졌던가?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은 또 어떤가? 이런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보호관찰도 그렇게 강도 높게 지금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조나 보호 쪽보다는